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3번째 페이지. 말과 함께 손짓, 발짓, 날갯짓을 해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소통의 대가,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시작할 때 오징어의 그 몸 색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라디오 오프닝에서 오징어는 몸 색깔을 자기가 막 바꿔가면서 의사 표현을 한다. 거기서 제가 제일 감동한 게 있는데요. 오징어가 이제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다가갈 때 수컷이 암컷임이 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몸 절반을 이쪽은 수컷인데 반대편을 암컷의 색깔로 바꿉니다. 왜요? 그러니까는 수컷이 보이는 쪽은 암컷 색깔로 하고 암컷이 보이는 쪽을 수컷 색깔로 해가지고 경쟁자 수컷한테는 암컷인 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컷에게는 다가서 수컷은 이거 암컷이 서로 다가오네라고 이게 경쟁을 풀게 하고 이제 상대편 내가 다가가려는 그 암컷에게는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대단하네. 네, 하면서 쓱 다가가다가 두 가지를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싹. 네. 제가 반쪽은 여장을 하고, 그쵸. 이제 상대 경쟁 남성을 유혹하는 느낌. 네, 이게 안심을 취하게 하다가 이제 싹 하는 거죠. 네. 그거 보면서 이제 진짜 감동적이네요.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생물의 신비. 네. 작가님 평소에 애독자들과 좀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네. 예전에 제가 그 강연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 약간 막 똑같은 걸 우려먹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건너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거의 뭐 초등학생들 친구한테는 뭐 장원영 씨급의 인기를. 아닙니다. 왠지 가론형 느낌. 왠지 아닙니까? 예. 저는 유튜브 키즈 안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가 없잖아요. 근데 이강민 그 잡지사는 그 유튜브 키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곤충 행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곤충 유튜버분들이 다 있어요. 유튜버분들이 막 아이디 엄청 몰려 있어요. 우와, 부르님, 와, 티브님, 막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잡지사 잘 듣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나중에 진실 알았어요. 유튜브 키즈 안 나오신다. 그렇구나. 근데 학부모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가끔 만화책을 보시기 때문에 봐주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그래 만화책 때문에. 근데 가끔 이제 오프라인 행사 같은데 이제 가면은 이제 꼭 제가 그림을 막 그려드리면서 막 좀 그렇긴 합니다. 네네. 소통을 하죠. 네. 되게 반려곤충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들하고도 좀 소통 시도를 하십니까? 주로 이제 그 곤충들은 막 좀 많이 죽기 때문에 한데 좀 애정 담아 키우고 있는 절지동물이 있는데요. 그 코코넛 크랩을 키우고 있어요. 코코넛 크랩이라고 세계 그 가장 커다란 육상 절지동물인 코코넛 크랩. 정글의 법칙 나오는.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키우고 있거든요. 물론 그 맛있다라고 해서 그 한번 키우다 죽어가지고 먹을까 하다가 이제 먹진 않고 얼려두고 있는데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펜로스 이런 건 없네. 네, 걔네에게 이제 확실한 소통 도구인 이 더듬이가 있는데 더듬이는 건드리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강렬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일방적인 소통이네요.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네. 곤충은 근데 수명이 짧으니까 약간 상실감 이런 건 좀 덜한가요? 네. 죽었을 때. 죽으면 이제 표본과 함께 되는 거죠. 네. 아까 표본으로 그냥 그러시겠구나. 예. 자, 오늘 잡다한 곤충 사전에서는 다름 아닌 곤충들의 의사소통,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곤충과 비교해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가장 두드러진 소통법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말소리겠죠? 그렇죠. 우리 말로 소통하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그 목청에 이렇게 공기를 때리죠. 공기를 때리면은 이렇게 귀가 그 떨리는 공기를 듣어서 이렇게 뇌가 인지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이크에서 인지를 해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지금 이강민 잡지사처럼 전파를 타고 가서 이렇게 들으시기도 하고 그 이어폰을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비언어적인 것도 있죠. 몸짓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은 뜻이 있죠. 막 이거 아유 잘한다 또 있지만 아유 잘한다처럼 이제 완전 그 다른 뜻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만도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표정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잡지사도 이 영상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죠. 저는 심지어 그 굉장히 몸짓과 행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영상으로 또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 눈으로 인식하는 것 중에 이제 그 그냥 기호 같은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구급차만 봐도 비켜줘야겠구나. 그렇죠. 뭐 경찰들이 배지만 봐도 경찰이시구나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눈으로 그냥 기호만 봐고 이제 소통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글과 문자도 있죠. 인간이 좀 더 문명이 발전해서 이제 글과 문자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글과 문자만 봐도 이제 글만 읽어도 이게 소통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영상이 막 좀 자막도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이 되죠.
청각, 시각이 주고 후각으로는 우린 소통은 잘 안 하죠. 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후각 소통을 하나요? 소통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린 잘 인지를 못하죠. 근데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 좋다 이런 건가? 냄새 좋다고 하고도 막 또 약간 뭐 사실 뭐 음식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사람 간에도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막 연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은 약간 개인적인 그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막 페로몬 샴푸 이런 거 팔지 않습니까? 페로몬 샴푸, 페로몬 막 샴푸 향수 이런 거? 페로몬 향수. 네, 그래서 이제 막 곤충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곤충 수업이 있는 그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교수님께서 너희들 페로몬 향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곤충들은 페로몬으로 되게 소통을 하는데 인간들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페로몬 향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써보지 않았니? 써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걸려가지고 절대 써봐도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써본 친구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얘기해서 경험자 얘기해봐라. 근데 절대 안 듣죠. 써봤어도 절대 얘기 안 하겠죠. 절대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는 써본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써봤어. 써봐서도 아무도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한 몇 분 있다가 교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러면서 덫에 걸리지 않아. 덫에 걸리지 않죠 다들. 하여튼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저 약간 하여튼 상품도 있고 이런 식으로 후각도 약간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촉각도 있죠. 뭐 이게 툭툭 건드려서 우리가 그렇죠. 말 나고 그리고 또 툭 건드기도 하죠. 막 스킨십 같은 것도 스킨십도 있고 뭐 고등학생 남고 나왔는데요. 가다가 이렇게 그냥 뒤통수 빡 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소통 방법이구나. 소통 방법이죠. 모르는 식으로 딱 전 날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뻘쭘해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말 물리적인 뭐 폭력부터 그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면 이제 맞으면 이제 정신 차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물리적인 그 촉각이나 통각까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의 범주도 또 들어갈 수 있죠. 그에 반해서 동물이나 특히 곤충의 소통 방법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을 정의해야 돼요. 이게 의사소통이 뭐냐? 의사소통이 무엇인가? 네, 곤충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막 인간이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의사소통을 하진 않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이 뭘까라고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을 곤충을 보면서 얘가 의사소통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관찰하면서 이게 의사소통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하냐면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약간 행동을 어떻게 적응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행동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곤충이 계속 만약에 무언가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막 뭐 정말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다른 애를 막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면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걔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색깔이 무섭거나 아니면 뭐 냄새가 무섭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표면에 화학이 그 자체가 뭔가 있어가지고 어떤 애가 딱 보고 뭐 도망가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거 자체도 의사소통으로 칠 수도 있는 거죠.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저 에디터 중에 한 명도 그 개 언어 번역기 이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됐나 굉장히 꾸준히 관심 갖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 사람이 근데 어느 정도 동물이나 뭐 곤충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사실 곤충은 하여튼 이 정도까지인데 사실 동물은 앞으로 이렇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번역기도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개는 개나 뭐 아니면 뭐 돌고래나 아니면 뭐 소라고 하더라도 돼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얘가 표현만 못할 뿐이지 그 이렇게 이 내면의 자아가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행동만 잘 지금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있고 얘가 무슨 표현을 하려고 있다라는 거를 뭐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이중을 좀 파악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또 이용하면 그러니까는 행동도 보고 소리도 보고 다른 뭐 냄새도 보고 그렇겠죠.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로스를 뽑는 그 어떤 SF적인 장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미 그 어떤 그 개미 언어 해독기 이런 거 나오죠.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곤충의 소통은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할까 해서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곤충의 소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단 소리를 이용한 소통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밤에 가면은 딱 밤에나 낮에나 딱 가면은 그러니까 인간 외에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막 삐삐삐삐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얘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에 깨구리 소리 들을 수 있죠. 깨구리 소리 무조건 있지. 들리잖아요. 개구리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 개구리지만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맞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 개구리 지금 수만 마리를 동시에 성대모사 예. 이게 들리죠? 예. 막 밤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의외로 박쥐가 엄청 많은데 박쥐가 그냥 안 보일 뿐이에요. 박쥐도 그 밤에 그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들려요. 박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천재 같아. 그래요? 예. 모든 소리를 지금 구별해내고 있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와중에 이제 나머지 곤충들이 들리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고 막 열대, 그러니까 막 동남아나 아니면 남미 이런 데 가면 막 뜬금없이 원숭이 소리가 막 이러거든요. 그거 재밌죠. 왜냐하면 그 원숭이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저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하도 떠들었구나 이 소리가 들리죠. 네. 왜냐면 다른 동물들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막 고양이 막 이러고 있고 이런데 막 원숭이 이때부터 하고 보면은 저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을 떠들고 있었구나. 얼마나 토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나라엔 그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벌레 소리죠. 귀뚜라미나 뭐 여치나 낫은 매미 돌고요. 그러니까는 그 심지어 낫은 또 새도 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곤충들이 이사통들이 들리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의 그런 주로 이제 밤에 메뚜기 소리, 여치, 귀뚜라미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메뚜기 편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좀 리마인드를 하자면 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는 방법이 그 날개를 비벼서 네, 소리를 내고요. 귀뚜라미도 같이 날개 비벼서 내고요. 메뚜기는 이제 되게 복돌아져 있듯이 다리를 떨어가지고 그래 다리 떨어 맞아. 네, 달달달달 떨어서 복나가는 소리. 복나가는 소리 하는 데죠. 그리고 이제 듣는 방법이 되게 다릅니다. 또 소리를 듣는 방법 다른데요. 이게 그 곤충들이 이제 고막이 저마다 다 달리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독립적으로 최소한 19번 이상 고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치는 이제 앞다리 있고요, 고막이. 그래요? 네, 앞다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다리 이렇게 듣고요. 그다음에 메뚜기는 배에 있어서 배로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배로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곤충 저마다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나방 같은 경우도 어떤 애는 이렇게 가슴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배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곤충은 귀라는 게 따로 없나요? 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치가 있는데요. 그래요? 여치가 그 앞다리에 있는 애들 중에 보면 정말 우리 사람 귀 같은 게 있어요. 앞다리에 귀가 달려 있군요. 자세히 보면 징그럽거든요. 네, 근데 귀가 우리 귀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이게 소리를 모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귓바퀴가 있어가지고 우리 귀가 잘 들리는 건데 여치의 귀도 이거 덕분에 되게 잘 듣고요. 특히 이거 덕분에 여치 같은 경우는 아까 박쥐가 말했잖아요. 박쥐 소리를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럼 피하겠네요. 네, 그래서 박쥐 소리가 들으면 바로 픽.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 되게 좋아하는 실험 중 하나가 여치 귀를 CT 스캔해가지고 이따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마이크에 꽂아요. 그래서 박쥐 소리를 들으면 더 잘 들려요. 마치 그 ASMR 하신 분들 마이크 3D 마이크에서 막 하잖아요. 진짜로? 네, 박쥐 여치 귀 모양 마이크 만들어가지고 들으면 박쥐 소리를 더 잘 듣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보네. 네, 그것까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더 박쥐 소리를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근데 물론 이 고막이 없어도 소리를 잘 듣죠. 예를 들면은 모기 같은 애들 하잖아요. 되게 잘 시끄럽잖아요. 이것도 이제 파리들은 고막이 없어요. 모기가 파리의 일종인데 물론 고막이 있는 파리는 가장 가지 끝에 가장 분기된 어떤 기생파리 중에 여치들의 울음소리들을 듣고 귀뚜라미 웃음을 듣고 거기에 알라으러 가는 파리가 유일하게 고막이 있어요. 약간 파리 최신 버전. 파리 가장 최신 버전. 가장 최신 버전 애 중에 이제 귀뚜라미랑 여치 알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알라야 되니까는 암컷만 고막을 가슴에 만들어가지고 울음소리 듣고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파리들은 다 없는데 근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더듬이로. 더듬이가 이제 되게 그 모기들 보면 이렇게 되게 뽀송뽀송한 우리 강아지 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기의 진동만 들으면 되잖아요. 마치 그 방송용 마이크 이렇게 위로 내려오는 거 보면 이렇게 뽀송뽀송한 털 있잖아요. 그것처럼 뽀송뽀송한 털로 사막에 사는 애들도 여치들 보면 이제 고막이 없는데 사막 모래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다리가 어차피 그 사막 모래 지지하려고 되게 널빤지처럼 쫙 펴져 있는데 거기에 이미 그냥 그 고막 진동 느낀 신경이 다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냥 다리로 잘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소리 듣는 거의 본질은 그 진동을 느끼는 거니까. 느끼기 때문에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해서 이걸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잖아요. 그걸로 이제 아주 저마다 리듬도 내고 삑삑삑 하고 누구는 반주도 넣고 누구는 초음파 영역들을 울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반주를 하면서 소리도 내죠. 그래서 누구는
저마다의 그 짝짝이 신호 내긴 하지만은 누구는 뭐 위협음도 내고 그렇죠. 뭘 낸다고요? 위협. 그러니까 위협음. 예. 막 이런 식으로 그 저리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곤충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막 새들 같은 경우도 막 낫에 운다 했잖아요. 새들로 막 서로 막 뒤적이는 게 막 서로 노래하네 짝짓기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 자들끼리 그 뭐 포식자 오면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같은 경우 많이 돼 있죠. 까마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포식자다 막 삐삐삐 얘기하는데 새들도 보면 그 서로 소통하는 게 되게 웃긴 게 막 뭐 큰 예를 들면 뭐 커다란 그 조그만 하여튼 포식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뭐 삑삑삑삑삑 이런데요. 근데 이제 엄청 커다란 그 막 독수리 이런 게 나타나면 삐삐삐삐삐 공습경보를 울린대요. 그러면 그거 듣고 다른 애들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간대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우리도 뭐 어떤 커다란 무서운 걸 봤어요. 그러면 야, 엄청 큰 거 무서운 거 봤는데 이러다가 이제 엄청 더 무서운 거 보면 야, 엄청 무서운 거 보면 호들갑을 떨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비슷한 거겠죠. 그렇지. 당연한 이치야. 하여튼 그 차이를 듣고 하여튼 다른 새들도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새들도 이런 정도 차이의 의사소통 그 강도가 있죠. 하여튼 재밌는 그 그 소리를 이용하는 건 좀 비슷하죠. 우리처럼. 원고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희싱 씩씩거리는 이거 뭐예요? 희싱 씩씩 이거 얘는 곤충들이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구에 이렇게 아까 메뚜기 막 비비고 이렇게 한 거 했지만은 위협음도 아까 낸다 했잖아요. 물론 비벼서 낸 것도 있긴 하지만은 건졌을 때 이렇게 그 곤충들끼리 숨 쉬는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 강제로 공기를 푸슉 해가지고 슉슉 내는 애들이 있어요.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그래서 그 주로 엄청 커다란 바퀴벌레라든가 아니면 몇몇 딱정벌레나 이런 애들 특히 막 장수풍뎅이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은 정말 해외 장수풍뎅이 같은 애 보면은 만지면은 슉슉 이럽니다. 그게 위협하는 소리예요? 네, 건드리면 뭐야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내서 막 되게 씩씩거리면서 되게 그 호의적이지 않은 마치 그 뱀이 샥샥거리는 것처럼 그렇죠. 권투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막 슉슉 막 입으로 소리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허세 필요하죠.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세라도 뭐라도 해봐야 된다. 뭐라도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냥 날개짓 할 때 아까 모기 소리 든다 했잖아요. 그처럼 그냥 날개짓 윙 하는 거 그거 자체도 충분히 소리로 서로 듣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매미는 어떻습니까? 매미 같은 경우는 그 매미가 정말 훌륭한 스피커인 게 아니 어떻게 이만한 애들 그치 걔네는 장난 아니죠. 그 도시 무슨 락 페스티벌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엄청난 데시벨이 그러니까 도시 소음에 이겨내는 그 소리가 내잖아요. 꽂히는 소리예요. 굉장히 훌륭한 효율적인 스피커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 스피커랑 똑같습니다. 스피커가 그 이런 어떤 판이 있으면 판이 공기를 빵빵빵 때리는 거잖아요. 매미도 똑같습니다. 팀발이라는 어떤 드럼과 같은 근육 조직이 있으면 이게 공기를 빠바바바방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맴맴맴 하면서 하면서 우는 거죠. 혹시 그걸 보고 스피커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진 않았겠지. 알겠습니다. 소리 소통 요 정도면 될까요? 소리 소통이 있었고 시각적인 소통라는 곤충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시각은 역시 눈 좋은 친구들. 약간 주로 밤에 있는 한 애들은 되게 잘 안 보이니까 낮에 사는 곤충들이 이제 되게 시각적인 걸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보통 이제 아까 막 어떤 행동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로 신호인 애들이 좀 많은데요. 확실히 그냥 화려한 색 있는 애들, 막 색이 막 독이 있다는 걸 알면 경고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어디 막 눈알무늬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그 포식자에게 어떤 막 깜짝 놀래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눈알무늬가 뭐 날개 주 뭐예요? 저런 식으로 약간 그냥 그 패턴 몸에 있는 패턴 자체로 나비인가요? 몸에 있는 패턴 자체로 알리는 건데 저거는 그냥 부엉이 나비에서 칼리고 속에 속하는 나비인데요. 나비 날개에 진짜 사람 눈 같은 게 있네. 저건 남미에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올빼미 눈 같은 게. 올빼미 나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재밌는 게 저 눈알무늬로 이용해서 실제로 새들을 쫓아내고요. 근데 저런 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쫙 펼치면 오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부엉이였잖아요. 맹금류가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나비가 그 한 반성한 지 몇 천만 년 안 됐어요. 근데 새는 한 1억 5천만 년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저 익룡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날라다니는 애들이 와서 막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비 이전에 다른 곤충들도 그 날라다니는 애들한테 그 쫓겼을 텐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 전에 풀잠자리가 있었거든요. 풀잠자리도 화석을 보면 눈알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신기해. 눈알무늬는 일단은 갖고 있으면은 무섭다는 거를. 어떻게 저 눈이 내 몸에 있으면은 나는 안전하다를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눈알무늬 있는 애들이 사람. 어쩌다가 이게 눈알무늬 딱 가는데 애들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래서 눈알무늬 갖고 있는 저런 나비가 있죠. 그리고 막 나비들 보면 막 되게 색이 막 되게 화려한 애들 있는데, 그렇죠. 특히 막 색이 화려한 게 이제 독이 있다는 되게 좀 신호들 있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로 이제 낯이 햇볕이 있어야 이제 볼 수 있는데 밤에는 이제 하기 어려운데 좀 밤에 또 특이하게 시각 신호 위주한 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반딧불이 같이 직접 빛을 내는 애들. 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고유한 불빛 패턴으로 반짝반짝. 패턴으로요? 모스부호처럼. 모스부호처럼 그렇죠. 깜빡 한 식으로 이제 애들도 있죠. 그게 정말 거의 저 모스부호급의 어떤 의사소통이 아닌가 되게 훌륭한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트릭쇼를 하는 게 그 반딧불이 중에 좀 육식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반딧불들의 그 불빛을 따는 애들도 있어요. 다른 반딧불이 불빛을 따라해가지고 잡아먹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 거미 중에는 그 다른 반딧불이가 만약에 걸렸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그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딧불이 꼬이게 막 암컷인 줄 알고. 그거 어떻게 하지?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건가? 최근에 밝혀져서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생포한 반딧불이가 약간 그 구애 신호 같은 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거미가 나오게 해서 막 거미줄에 막 물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소통을 이용한 트릭쇼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런 의사소통을 이용한 트릭쇼가 있는 거죠. 나비랑 벌은 자외선 적외선을 또 이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이 한번 후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유류들은 한번 공룡시대 때 한번 무서워가지고 한번 저 밤으로 들어가서 한번 찌같이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낮에 나왔죠. 그러니까는 많은 동물들이 뭐 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많은 포유류들 다 생명이죠. 어딘가 못 보는 색이 있죠. 초록색 못 보다든가. 너무 밤 생활이 길어서. 길어가지고 못 보는 색이 많은데 영장류쯤 돼서 이제 색들을 다 회복했어요. 막 이유가 여러 가지 설명되죠. 막 과일을 먹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근데 이제 나비랑 벌 같은 경우는 계속 낮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온만 색을 보고 우리가 못 보는 적외선 영역과 자외선 영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냥 하얀꽃이 걔들에게는 여러 색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다. 그렇죠. 그래서 흰나비 우리가 보면 배추 흰나비네. 그냥 배추 흰나비가 날아다니지만 걔들은 못 보는 어떤 친구들을 봤을 때 흰나비가 아닌 거죠. 흰나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에게는 이제 그쵸 못 보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소리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인간은 뭐 2에서 20kHz의 그 소리를 듣는다 하죠. 그래가지고 뭐 사실 나이가 들면 점점 그 영역대는 줄어들긴 하지만 곤충들 중에는 이제 초음파 영역대로 오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박쥐가 딱 12kHz 여치구만 해서 쫙 찾아가거든요. 여치의 주파수가 딱 있거든요. 근데 그 딱 들고 오니까 그럼 주파수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여치가? 그래서 주파수를 바꾼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40, 30, 아예서 한 120km로 막 바뀌는 애들도 있거든요. 혼선을 주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못 듣는 영역대에서 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대에서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영역대에서 곤충끼리의 소통이 있죠. 자외선, 적외선, 초음파.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을 보이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 정도면 곤충이 청력이나 시각이 좀 괜찮은 축에 속하나 봐요. 몇몇 애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외선 그 초음파로 온 애들은 뭐 시각이 별로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자외선 적외선 본 애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촉각을 좀 이용하는 곤충도 있나요? 그렇죠. 촉각이 특히 중요한 애들은 물론 이제 많은 곤충들이 막 짝지기 전에 이렇게 막 그 용도로 막 두드리고 붙어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흰개미나 개미미 같이 그 서로 이제 부대껴 사는 애들 있잖아요. 예. 사회성 곤충 이런 애들에게 당연히 필수적인 소통 방법. 왜냐하면 서로 부대껴 살잖아요. 예. 특히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개미들 같은 경우는 일렬로 이렇게 줄지어 다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저 텐덤 러닝이라고 이제 서로 쫓아내면서 야 너 그 잘 그 오고 있니 하면서 이제 서로 체크하기도 개미가 이렇게 뒤돌아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이렇게 딱 쫓아오고 있는 항상 이렇게 신호 주면서 이렇게 건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팔로? 더듬이로 더듬이로 상대방 배를 이렇게 이렇게 더듬면서 이제 다 잘 쫓아오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그 귀엽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 보면 항상 이렇게 항상 먹이 탐색하러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완전 군대 개미처럼 이렇게 아예 완전 그 무리가 이렇게 쫙 주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이 페로몬 길을 따라갈 때도 있고 그 갈 때도 있는데 하여튼 항상 뒷주자가 나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어 하면서 신호를 주면서 더듬을 건드리면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리고 하죠. 야, 이렇게 툭툭 나 잘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리고 그 이런 사회성 곤충의 그러니까 흰개미도 그렇긴 한데 이제 사회성 곤충은 항상 이제 그 촉각 신호가 되게 유명한 중 하나가 그 이전에도 했지만 그 꿀벌이 되게 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팔자 춤. 그렇죠. 네. 팔자 모양으로 춘다 하죠. 그 한번 얘기하자면 그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설명해 주세요. 예. 이걸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죠. 누가요? 카를 폰 프리슈라고 1973년에 이게 노벨 생리의학상하면 다 암세포부터 해가지고 어디 막 조그만 노벨 생리의학상 이번에 받았습니다 하면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다들 막 단백질에 있는 어디 뭐 조그맣게 해가지고 해서 뭐 RNA가 박테리아가 막 해가지고 좀 의학적으로 하고 다 어디 단백질과 어디 아주 조그만 세계 단백질 그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대충 젤과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결과물 보니 이럴 것 같더라는 어떤 그 기납적 추론에 의한 어떤 그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 그림 사진으로도 볼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이 거시생물학에서 유일하게 거의 그 어떤 그 받은 유일한 노벨 생리의학상을 카를 폰 프리슈와 콜라드 로렌츠와 니콜라스 팀베런이 동고두사 되는데요. 콜라드 로렌츠는 이제 조류가 처음에 알게 났을 때 딱 처음 본 애를 그 어미를 생각하잖아요. 하는다잖아요. 그래서 막 그 연구자들 막 처음에 오리가 막 쫄락쫄락 떠다니고 심지어 막 비행기 이렇게 따라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리고 막 니콜라스 팀베런은 뭐 동물이 타고난 본능, 개별 막 이런 걸 멋있는 걸로 연구하셨는데 좀 유명한 거는 그 되게 좀 여러모로 막 욕먹고 파이터로 유명한 그 리처드 도킨슨의 그 지도 교수님을 유명합니다. 이분. 그래요? 네. 하여튼 이렇고 카르폰 프리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꿀벌춤을 연구해서 노벨상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 책 보면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독일 분인데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독일에서 이제 꿀벌춤 추는 걸 딱 관찰해가지고 폐허가 된 독일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꿀벌 따라다니는 막 그런 걸 연구하셨는데 그 어떻게 추냐 꿀벌이 처음에 이제 꿀을 발견했어요. 꿀이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꿀이 있는 각도로 이렇게 부비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뻘집을 해주면서 꿀이 있는 각도로 주고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아니 꿀벌 벌집 안에서 벌집 안으로 다시 부비 돌아오고 부비 주고 다시 그다음에 반대로 돌아서 다시 부비 추는 걸 하는데요. 이게 이게 좀 멀다 하면은 이제 더 많이 추고 그 꿀이 많다 하면 더 격렬히 빨리 치는데 이걸 할 때 그 포인트는 이제 그 배를 굉장히 격렬하게 쳐야 되는 배를 배를 격렬히 흔들어야 되는 그 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인데요. 이게 보면은 무슨 약간 이게 뭔가 이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은 이 격렬한 그 꿀벌집 안에서 추는 거기 때문에 되게 촉각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꿀벌집 안에서 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나름 촉각적인 어떤 그럼 그 춤을 춘 경로를 파악하는 건가요? 다른 친구들이? 경로와 뭐를 소통하는 거죠? 꿀의 위치를? 경로랑 얘가 얼마나 호들갑을 떠느냐. 호들갑을 많이 떨면 뭐예요? 호들갑을 얼마 떠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얘가 뭘 봤길래 대체 꿀숲밭을 찾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진짜 하고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계속 유난을 떨고 호들갑 떠야 애들이 그거에 자극돼서 같이 가보겠죠. 네. 이거는 꿀벌만 하는 거예요? 장수말벌 이런 애들은 안 하나요? 네, 꿀벌 합니다. 장수말벌은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찾지는 않고요. 또 개별 단독 사냥하기 때문에 장수말벌이 춤추면 좀 함께 무서울 것 같아요. 칼춤 추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얘네들 한번 단체로 또 하면 좀 가슴이 웅장할 것 같네요. 네. 무서울 것 같네요. 네. 우리 갈로아 작가도 메뚜기 춤 이런 거 하나 세상에 없던 거 발견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염원하던 노벨상을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요. 네. 또 어떤 곤충들이 촉각으로 소통을 하죠? 그리고 저번에 물땡땡이? 네, 저번에 그 물땡땡이 막 소금쟁이면서 물 표면에 서식하는 종들을 말씀했잖아요.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죠 물 표면에 이렇게 사는 애들이 그 막 소금쟁이 이렇게 물 표면에서 이렇게 서로 그 짝짓기 신호 주고받는다 했잖아요. 이런 애들도 이제 그 물 표면에 오는 진동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나름 소리 같죠, 그렇죠? 물 표면의 진동에 따라서 이제 그러네. 암컷이 이렇게 수컷이 암컷에게 계속 치면서 막 짝짓기 하자고 이렇게 막 한다 했잖아요. 나름 소리인 듯한 그 촉각으로 물결을 보내는 거죠. 물결을 보내면서 이제 러브레터를 보내는 러브레터면서 반지 협박이라 그랬죠 그때. 맞아요. 사실 이거 안 받으면 우리 같이 죽는다. 물고기가 올 수 있다 하면서 그런 걸로 짝짓기를 하는 거죠. 거의 곤충계 소지섭이네. 그렇죠. 나랑 결혼할래, 아니면 같이 죽을래 뭐 이런 거네. 무시무시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각에 대한 소통이 아까 후각 소통을 하나 곤충이? 인간은 되게 애매한데 이제 곤충은 여기가 이제 거의 본방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곤충은 더듬이가 되게 잘 발달되지 않습니까? 이 더듬이가 이게 원래 곤충들이 그 갑각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 곤충에 바다 위에 곤충이 없나요? 하면 이거 몇 번 여기서 많이 했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게 곤충이기 때문에 바다는 이미 조상이 갑각류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히 그 조상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들어갈 이유는 없고 그냥 육지에서 잘하면 되죠. 근데 이제 바다에 계시는 물에서는 워낙 물의 밀도도 높고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더듬이가 그냥 길고 좋으면 좋았는데 육지에 오니까는 희박해요. 공기가 이게 모든 게 희박한 공기다 보니까는 곤충들이 더듬이를 굉장히 잘 발달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있는 아주 미세한 분자를 감지해서 그걸 이제 감지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잘 발달된 게 곤충인데요. 이 후각을 통한 이제 소통이 여러 가지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호르몬이라 하죠. 우리 생명과학 때 배우는 거 호르몬 이래가지고 사람이 흥분하고 이런 걸 배우는데 이제 페로몬이란 걸 말이죠. 호르몬은 몸 안에서 작용하는 게 호르몬이고 이제 몸 밖에서 하는 게 페로몬인데 페로몬 말고도 이제 같은 종끼리 하면 페로몬이고요. 다른 종끼리도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알레로케미컬이라고도 합니다. 알레로케미컬. 왜냐하면은 예전에 개미 표현 살짝 했는데 개미들이 이제 페로몬으로 소통 많이 하는데 그걸 막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막 소설에서 이걸 번역하면 어떤 재밌는 꿀잼이 일어날까 하면서 막 소설 썼는데 개미 집안에 여러 생물이 산다고 했잖아요. 개미 집안에는 막 어떤 애들은 약간 살짝 복잡하자면 개미들이 촉각으로 소통한다 했죠. 근데 촉각을 이용해서 개미집에 한 귀뚜라미가 그 촉각을 따라해가지고 나 밥 줘, 따다다다닥닥닥닥닥닥닥닥 해가지고 개미들이 밥 얻어먹고 하고 부전나비 같은 애벌레는 두드리는 소리 따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하는데 얌체들 짝정벌레 같은 경우는 화학 소통을 따라해서 밥도 줘라, 밥 줘라 하면서 이제 정말요. 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밥도 하는데 다른 종끼리 소통을 하는 것. 이걸 이제 알레로케미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개미들 중에도 다른 종 개미가 다른 개미 집안에 가서 뻔뻔하게 살고도 있단 말이에요. 기생하는 개미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개미 여왕 보면 딱 개미 여왕이 있는데 그 위에 갑자기 다른 개미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지? 진짜 다른 종 개미가 납작하게 붙어 있어요. 기생 태행 기생성 이런 애들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정말로 납작하게. 지금 뭐지 하면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죽주팔려고. 그런 애들도 이제 페로몬을 잘 속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종끼리의 페로몬을 잘 통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알레로케미컬이라서 다른 종끼리의 페로몬을 다른 종끼리 의사소통이 되는 케미컬.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다른 종의 어떤 표현 방식을 도청해서 해석해서
그걸 자기가 흉내까지 내는 게 된다는 거잖아.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냥 또 통하는 것도 있고 한데 페로몬 얘기부터 하자면요. 네. 하여튼 뭐 그 여러 곤충들의 페로몬이 있긴 하지만 개미 좀 되게 잘 발달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페로몬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후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분비를 내뿜으면은 이게 휘발성이 빨라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휘발성이 약하면은 다른 포식자들이 오나? 아니요. 이게 미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 너무 많으면 도망쳐! 안 돼. 예. 도망쳐가 머릿속에서 20분 동안 계속 매물 때 있으면 도망쳐 한 20분 있고 야 그래 야 맛있다가 한 20분 있고 막 일해야 되는데 20분 일하다가 한 30분 머릿속에 가만히 있으면은 미쳐버리겠죠. 그 개미집 안에서 애들이 뭐 그냥 죽지 않을까. 네, 그 정보 과잉으로 그냥 미쳐버리겠죠. 빨리 휘발되겠죠. 그래서 빨리 휘발되는 특징이 있고요. 페로몬들은. 근데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되니까 되게 재미 특징이 있는데 그 페로몬 그 물질들이 그 빨리 휘발되고 또 확산 속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되게 재밌는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보 페로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침입자가 침입하면 개미들이 침입자다 하면서 경보를 막 내보내요. 여러 개를 내보내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일단 경보 페로몬이 오면은 그러니까 침입자가 오면은 경보를 울리겠죠. 경보 페로몬은 가장 휘발성이 높고 가장 멀리 퍼진 걸 오릅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침입자다 하고 주변에 쫙 퍼지겠죠. 빨리빨리 그 휘발도 되고 그리고 좀 덜 확산되는 걸로 이제 바로 이제 공격 태세 되는 페로몬을 올립니다. 그거는 휘발도 빠르긴 하지만은 덜 퍼지기 때문에 그 주변 전체가 침입한 곳에 주변 완전 분체 전체가 공격 태세할 필요가 없이 그 침입된 곳 일부만 공격 태세를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 중에 그리고 그다음 그 한 게 이제 바로 공격하는 거. 배를 치들고 이게 물고 막 개미살을 뿜는 거는 또 가장 그 확산이 적은 거. 이걸 뿜으면서 이제 그중 일부만 정말 그 침입된 곳의 일부만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확산의 그 범위가 적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제 페로몬의 그 경보를 막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또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제 개미를 보면 막 어디 먹이 탐색할 때 아까 그 따라오는 것도 이렇게 막 따라한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꿀벌은 춤을 췄지만은 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 잃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개미는 사실 날개 안 만드는 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면 개미는 왜 날개가 없을까 하는 들잖아요. 그 날개 갖는 게 이게 비싸요. 이게 그 일개미를 만드는데 이게 날개를 갖고 있으면은 많이 먹여야 되고 막 이게 막 날개 하나 붙여서 나오려면 하나하나가 비싸요. 그래서 대충 싸게 자동차 약간 옵션 넣는 느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게 만들어 버리면 좋거든요. 그리고 날개 없이 만들면 얘네가 또 날개 근육 없애고 그 위에 바로 저 다리 근육 붙으면 잘 걷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싸게 만든 게 개미예요. 그리고 하여튼 정말 날개 없어도 충분히 이점이다 이런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 없기 때문에 날지 못하지만 꿀벌 춤 못 추지만 페로몬으로 서로 이렇게 그 위치를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페로몬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위치 서로가 그 처음에 그 탐색했던 애들이 그 먹이 뜯던 것도 찾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휘발성이 좀 더 적은, 적은 좀 더 남는 오래 남는 걸로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다가 페로몬이 꼬이게 되면은 그 되게 유명한 엔트스파이르라고 그 죽음의 나선이라고 그 서로 가다가 길이 꼬여버리면 빙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출구를 못 참고 계속 빙빙 돌다가 막 죽는 이게 특이한 경우도 관찰되기도 하죠. 그래요? 그게 이제 개미들 되게 유명한 죽음의 나선. 길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흐름이 꼬여가지고 빙빙 돌다가 길이 어디 넘어가다가 이제 죽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진짜. 매번 느끼지만 바로 1m 앞에서 보면 진짜 코미디 거장 잭 블랙의 연기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곤충들의 의사소통 방식 더하기 갈로아 작가의 현란한 몸짓, 손짓, 날갯짓 오늘도 잘 봤고요.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